안녕하세요. 늘품 약사입니다. 소개해 주세요. 네. 늘품 약사회는 더불어 건강한 사회를 위한 약사회고요. 2005년에 만들어서 이제 더불어 민주당보다 훨씬 일찍 이제 만들어진 더불어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쪽방 봉사활동 같은 걸 많이 하고 있고 사회 문제들에 관심이 많은 그런 약사입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동네 약국에서 일하는 현직 약사들로서 마스크를 지금 판매하고 있잖아요. 마스크를 판매하다 보니까 대중들의 인식이나 그런 것들이 오해가 좀 많은 것 같고 우리가 좀 바꿔야 할 것도 있고 알려드려야 할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지금 제가 마스크를 휴일 지킴이 약국이어서 150장을 동네 주민분들에게 판매를 하고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러 나왔는데요. 지금 식약처에서 지난주 기점으로 이제 마스크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해서 약국이 마스크의 공급처로, 공적 공급처로 지정이 됐어요. 아마 한 주 동안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마스크 있나요? 물어보면 대부분의 약국들이 없어요 이런다든지 3월 9일부터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한다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하면서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마다 서로 다른 주민번호이신 분들이 와서 마스크를 사실 수 있게 됐고요. 왜 공적 유통 마스크가 약국이 판매처로 지정됐는지. 네. 우선 약국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골목골목마다 동네마다 약국이 있어요. 대부분의 약국이 1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있다라는 접근성이 것이 있고, 높다. 네. 그리고 애초에 이제 마스크를 유통받고 판매하던 곳이기 때문에 의약품을 취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공급받기에 굉장히 쉬운 위치이긴 하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마스크를 계속해서 중복 구매하거나 사재기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한 수급 안정화의 방향으로 이제 사람들의 마스크 구매 이력을 조회하는 어떤 제도들을 정부에서 추진하면서 기존의 약국이 갖고 있던 DUR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약 처방을 받으셨을 때 드시고 계시는 약들이 중복되는 것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가름 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그런 시스템들과 연동해서 우리가 건강보험 시스템이랑 연동해서 구매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약국이 공적 판매처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발표가 있고 나서 거의 한 반나절도 되지 않아서 이 시스템이 가동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 홈페이지에 저희가 접속을 하게 되면은 마스크 구매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버가 열렸어요. 사실 이 홈페이지가 굉장히 무거운 홈페이지로 약사분들에게는 알려져 있는데 지금 마스크 구매 이력 입력하는 방법과 또 조회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간편하게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신분증을 가지고 오시면 약사분들이 주민번호를 입력해서 마스크 구매 이력을 조회를 할 수가 있고 금주에 이제 한 주간의 구매 이력이 없으신 분들에게 중복 구매를 막고 판매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약국에 방문해서 마스크를 구매하시고 또 다른 약국에 방문해서 마스크를 사려고 하시면 떠요. 이렇게 구매 한도 초과했습니다. 이런 팝업창이 지금 뜨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느 약국에서 무슨 몇 날 며칠에 사셨는지 이런 것까지 지금 전 약사들에게 함께 공유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실시간으로 바로 입력을 하고 공유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중복 구매는 다음 주부터 3월 9일부터는 완벽하게 이제 차단된다. 그리고 이제 약국이라는 장소 자체가 마스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손을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면 좋은지 지도해드리고 알려드리기 정말 적합한 환경이에요. 네. 그래서 약국이 이제 공적 마스크 공급처로 선정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쓸 때 꼭 KF94 마스크여야 하는지 몇 마스크면 안 되는지. 지금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 그리고 식약처 차원에서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꼭 끼게 되어 있는 분들은 65세 이상이시거나 만성질환자 그리고 임신부 그리고 호흡기 쪽에 감염병이 지금 현재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직업적으로 아무래도 판매직이라든지 대중교통을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접촉해서 혹시라도 감염병에 노출이 되었을 때 전파 위험이 큰 직업군에 있는 사람 분들에게만 꼭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강하신 분이나 젊으신 분들 그리고 그냥 바깥에 개별화되어 있는 야외 공간을 다니시는 분들은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쓰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지금처럼 이런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깨끗하게 세탁한 면 마스크를 쓰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은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궁금합니다. 우선은 KF 필터 자체의 성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KF 인증 마크가 되어 있는 필터 마스크는 세탁이 불가합니다. 이 필터의 원리가 정전기 원리로 알려져 있는데 수분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게 쓰시겠다고 뭐 물로 빨아서 쓰신다거나 아니면 에탄올 스프레이로 뿌려서 이제 말려서 쓰신다거나 하시면은 필터의 성능 자체는 수명을 다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물리적인 어떤 목적 자체는 존재하기 때문에 필터의 성능과 별개로서의 마스크의 목적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KF 마스크 자체가 그래서 이 필터의 성능이 보통 8시간 정도 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실 때는 다시 원래 상태로 접어두시고 마스크를 쓰시는 시간 단위로 다 합쳐서 8시간이 넘어가면 또 필터 성능이 기능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 보건용 KF 마스크가 구하기 힘드실 때는 꼭 필요한 시간에만 아주 붐비는 뭐 지하철에 타실 때라든지 뭐 의료기관을 방문하실 때라든지 이럴 때만 아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를 내놓고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KF 마스크가 맞아요. 굉장히 답답하다 보니까 숨 쉬기가 힘들어서 코를 내놓으시는데 그러면 마스크를 쓰는 의미가 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를 이렇게 밀착해서 쓰셔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손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는 위험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마스크를 만지거나 착용하기 전에는 꼭 손을 깨끗이 무조건. 씻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또 저희 학국 같은 경우는 바로 길 건너에 좀 큰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분들이 점심시간에 와르르 오셔서 한꺼번에 사가신 거예요, 첫날에. 그러다 보니까 막 마스크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팡이 짚고 나오신 할머니가 눈앞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직장인분들은 서로 SNS로 소통하고 빠르게 연락해서 빠르게 모이니까 이 어르신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힘들게 약국까지 내가 나왔는데 마스크를 놓쳤다는 생각에 너무 허탈해 하셔서 약국에 앉아서 한 10분 동안 울다 가셨어요, 할머니가. 그래서 저희 약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주까지는 65세 이상인 어르신분들 거를 미리 한 30% 정도 그날 물량에서 미리 빼두고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먼저 나눠드리고 그분들이 우선 권장 대상이니까 그렇게 나눠드리면서 조금 문제를 해결하긴 했는데 저도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이게 마스크가 골고루 돌아가야지 이 감염병 예방에 효과가 생기는 건데 자꾸 특정 분들에게만 마스크가 가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속상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오브제가 실시되면서 뭐 중국 구매는 없으니까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손 씻기는 정말 10번을 강조해도 진짜 지나치지 않은 네. 아주 중요한 거, 기본적인 거 무조건 씻어야 돼요. 자주자주. 흐르는 물에 비누로. 지금 약국들에 그래도 손세정제는 이전보다는 제품 수급이 조금 원활해진 편이거든요. 휴대용이든 좀 대용량이든 손세정제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구비하셔서 바깥 외출 중이실 때 손세정제 사용이라든지 손 씻기를 좀 자주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서 만남을 자제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이 원할 때 이제 시간을 내서 손을 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저는 손 세정제도 따로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대중교통 이제 탈 때, 버스 같은 거 탈 때 내리기 직전에 이제 기둥을 잡고 있다가 내리기 직전에 이제 손 세정제를 이제 버스 안에 구비되어 있는 걸 꼭 사용하고 내린다든지 그런 건 정말 기본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손 세정제도 품귀 현상인 적이 있었어요. 손 세정제가 전국으로 다 품절인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항상 저는 말씀드렸거든요.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손 씻을 수 있는 사람은 손 세정제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은행에서 일하는 분이라든지 많은 사람을 대면해야 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병원이나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이라든지 내가 원할 때 손 씻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만 이제 손 세정제를 구비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저희 약사회에서 더불어 건강한 마스크 사용 안내문이라는 걸 제작해서요. 마스크 관련해서 궁금해하셨던 점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올바르게 건강하게 마스크를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지금 3월 9일부터는 마스크 구매를 이 오브제 요일별로 구매하실 수 있는 날짜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0살 미만의 어린이나 80세 이상의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리인이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10살 미만의 어린이든 80세 이상의 어르신이든 그 대리 구매가 필요하신 분의 해당 요일에 방문을 대리자가 이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갖고 방문하시면 구매가 가능하세요. 대리자가 가능하다는 건 전 지금 처음 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왜냐면 오늘 발표났거든요. 아, 아까 난 낮에 대리 수령은 발표. 아예 어떤 네. 경우에도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장애인이신 분들도 거동이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증이나 이런 거를 대리인이 가지고 오시면은 마스크를 대리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대리인 분들이 요일에 맞춰서 오시기가 힘들다 하시면은 토요일, 일요일에는 주 중에 구매를 못 하신 누구나 오셔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주말 중에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국 방문하실 때 꼭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오셔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중고구매 이력이 실시간으로 다 조회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만, 꼭 필요한 수량만 구매를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위기 상황에 서로에게 더 많은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좋은 이야기와 친절한 웃음과 따뜻한 배려를 보여주시면 일선에 있는 약사님들도 조금 더 즐겁게 그리고 또 따뜻하게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1인당 2장씩 나눠드리는 게 맞는데, 이제 막상 마스크가 배송이 되고 보면은 이제 5장씩 들어있는 경우도 많고, 벌크로 많이 착착착착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포장을 벗겨내고 이제 장갑을 끼고 2매씩 이렇게 나눠드리는데, 이제 어떤 약국에서는 약국에서 사비로 지퍼백을 구매해서 지퍼백에 넣어드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부디 마스크를 왜 이렇게 낱개로 나눠주냐고 노여워하지 마시고, 이제 대개 지퍼백이나 폴리백 같은 게 있으면은, 혹은 비닐봉지가 있으면은 그런 걸 지참해서 약국으로 와주시면은 이제 감사하겠다는 거.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만나요.